따라서 음식이 공급되지 않으면 뇌가 전면에 나선다. 뇌는 우리의 모든 일상을 통제한다. 심지어 음식의 기호까지 결정한다. 식욕중추는 뇌의 깊은 부분에 자리하고 있다. 우리의 뇌에는 욕구를 조절하는 호두 크기만한 조직이 있다. 뇌의 수많은 기능들은 최근에야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식욕이다. 우리가 섭취하는 에너지의 20%를 쓰는 뇌는 인체의 장기 중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 그리고 뇌는 욕구 중추를 통해 비타민이나 미네랄과 같은 우리의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분을 섭취하도록 관리한다. 모자란 영양분을 채우기 위한 뇌의 노력은 경이에 가깝다. 스티븐은 이를 몸소 체험했다. 스티븐은 보트 사고로 홀로 망망대해를 표류하게 됐다. 희망은 거의 없었다. 육지와 멀리 떨어진 대서양 한복판에서 조난을 당했기 때문에 구조조차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생존 확률은 거의 희박하다고 봐야 했죠. 이성을 잃은 스티븐은 포식자로 변했다. 바다에 널린 생선으로 굶주림은 해결할 수 있었지만 다른 문제가 있었다. 생선살에는 단백질이 풍부했지만 인체의 필수적인 영양소인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했다. 이렇게 계속 생선살만 섭취했다가는 스티브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었다. 스티브는 자신이 먹지 않고 버린 생선 부위들에 인체에 필요한 필수 영양분이 모두 함유되어 있다는 걸 알지 못했다. 체력을 소진할 때쯤 갑자기 스티브의 입맛이 이상하게 바뀌었다. 시간이 갈수록 생선 살에는 손이 안 가더군요. 전에는 전혀 먹지도 않던 생선 눈을 먹거나 척추 사이에 있는 얇은 살이나 간 또는 알을 먹게 됐습니다. 말하자면 생선 위만 빼고 내장 쪽은 거의 다 먹었다고 봐야죠. 생존 본능이 작용하면서 스티브는 무의식 중에 필수 영양분을 섭취한 것이다. 대체 어떻게 평소에는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던 음식들에 저절로 손이 가게 된 것일까? 이는 뇌의 욕구 중추가 스티브의 영양 불균형을 포착하게 되면서 강렬하게 식욕을 자극한 때문이다. 그리고 어떻게든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하게 만든다. 인간의 생존 본능은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강요하도록 진화되어 왔다. 따라서 맛은 2차적인 것이 된다. 고추는 생존을 위해 동물들이 견디기 힘든 매운맛을 발달시켜 왔다. 매운맛을 내는 화학적 성분은 입안을 불타게 한다. 그럼에도 우린 고추를 먹는다. 우리의 뇌는 생존을 위해선 극한의 고통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다. 고추의 비타민C 함유량은 오렌지의 4배나 되기 때문에 필수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 뇌는 다소의 고통 정도는 기꺼이 감수한다. 고추를 먹고 뇌에 통증 신호가 전해지면 뇌는 엔도르핀을 분비한다. 그럼 천연진통제인 엔도르핀이 통증을 완화시켜준다. 이때 뇌의 기억중추는 고추의 매운맛을 저장해 두면서 매운맛이 고통스럽긴 해도 고추는 영양소가 풍부하고 특별한 쾌감까지 준다고 기억하는 것이다. 고추를 먹으면 처음엔 통증이 오지만 곧 엔도르핀이 분비되면서 쾌감을 느끼죠. 결국 이런 짜릿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고추나 양파, 마늘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스티브의 뇌도 생존에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 이와 비슷한 전략을 썼다.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할 때마다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평소라면 먹기가 고역스러웠을 생선 부위를 맛있게 먹도록 유도한 것이다.
제 몸에서 이걸 먹어야 산다고 말하는 듯해서 생각을 바꿨죠. 당시 거의 의무적으로 생선의 간을 날로 먹었는데 마음속에서는 달콤한 디저트 같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스티브는 76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다. 뇌의 생존 본능 덕에 그는 무사히 구조됐을 뿐만 아니라 영양 상태 또한 아주 양호했다. 뇌의 식욕 중추는 생존에 결정적이다. 과학자들은 식욕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인간의 다른 욕구들과 비교 실험해봤다. 먼저 실험 참가자들의 뇌파를 살펴보기 위해 전극을 장착했다. 그리고 쾌감 중추의 변화를 초콜릿을 먹을 때와 키스할 때로 나눠 살펴봤다. 예상대로 키스를 할 때 쾌감 중추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초콜릿을 먹을 때의 반응과는 비교할 바가 못됐다. 초콜릿을 먹을 때 쾌감 지수는 훨씬 강하고 오래 지속됐다. 먹을 것에 대한 집착은 진화를 거치며 완성된 것이다. 과거에 인류는 항상 식량 부족에 시달려왔다. 그런 경험을 통해 인간은 먹을 것이 있을 때 가능한 많이 먹어두려고 한다. 하지만 음식이 아예 없을 경우 뇌의 반응은 달라진다. 뇌의 기저에 깔려있는 욕구 중추는 아사를 피하려고 애쓴다. 바로 그 때문에 프랑스 동굴 탐험가 장 루크는 생존할 수 있었다. 장 루크는 하루 일정의 동굴 탐험에 나섰다가 인생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장 루크 조수아는 24km나 되는 미로 같은 동굴 깊숙이 고립됐다. 빠져나갈 방법도 식량도 없었다. 이 악몽 같은 상황에 아무 대책도 없었던 장 루크와 달리 그의 뇌는 무의식 중에 그의 몸을 생존 모드로 변화시켰다. 그 어떤 기계도 할 수 없는 연료 없이 버티는 것이다. 이 극한의 전략 속에 어쩌면 장수의 비법이 숨어 있을지 모른다. 척추의 바로 위쪽에는 인간의 뇌에서도 가장 오래된 부분이 있다. 바로 욕구 중추로서 과거 식량 부족에 시달리던 우리 선조들의 생존을 지켜냈다. 동굴에 갇힌 장 루크 조수아에게도 이것이 유일한 희망이다. 뇌의 이 기관은 포유류가 등장하기 전 공룡 시대부터 진화해왔다. 바로 기아를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곳이다. 사흘 동안 장 루크는 동굴 지하에 갇혀 빵 한 조각 먹지 못했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의 뇌가 생체 기능을 바꿔나가면서